5장은 정보통신과 인터넷이에요. 자, 쉬우면서도 애울 게 좀 많아요. 얘가. 쉬우면서 애우기만 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정보통신 쪽에는. 여러분 실제 이런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제 모르는 건데 그때 그런 거는 좀 애워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면요. 정보통신에서 기초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정보전송과 관련된 겁니다. 정보통신. 정보통신은 여러분들 지금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이 워낙 넓어요. 인터넷도 정보통신이고요. 휴대폰 통신하는 거 있죠. 전화하는 것도. 그것도 정보통신이고 집에 집전화도 정보통신이고요. 그리고 편지도 정보통신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개념이 그리 큽니다. 편지도 정보통신 것을 관리해요. 우체국요. 그렇죠? 자, 정보통신에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단향, 당반향, 그 다음에 반이중, 전이중 방식이에요.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단반향은 여러분 늘 쓰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어요. 라디오, TV 한쪽으로만 오죠. 여러분 그 있는 앵커하고 안녕 하면 인사합니까? 모노한테 쪽에는 거죠. 걔는 무조건 보내주기만 합니다. 우리 집으로 그죠. 이게 단반향이에요. 영어도 알아둡니다. 영어 심플렉스. 영어로도 가끔 물으니까 영어를 한글로 안 내고 심플렉스 이렇게 냅니다. 그럼 알아야 됩니다. 자, 한쪽은 수신, 한쪽은 송신만 가는 거. TV, 라디오 한쪽으로만 가는 거 단반향. 아주 쉬운 개념이죠. 그죠? 단반향. 자, 그 다음에 반이중이 있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이 양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쪽 주고받기가 가능한데 단 반입니다. 반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무전기가 동시에 안 되죠. 그죠? 한쪽 사람이 말하고는 오박하고 손을 떼야 됩니다. 내 말이 끝났다가 오바죠. 그죠? 그러면 그쪽에 또 눌러서 말합니다. 그래 나는 어떻다 하면서 또 오박하고 뗍니다. 그럼 또 이쪽 사람이 누르고 말하죠. 그죠? 그 동시에는 양쪽으로 다 못 가지만은 한쪽에서 어느 한순간에만 한쪽으로만 가는 게 바로 반이중 방식이에요. 무전기와 같은 겁니다. 무전기. 이게 반이중입니다. 됐나요? 홀프가 반이죠. 반 듀플렉스. 이중은 이중인데 듀플렉스가 이중이란 말이고 홀프가 반이중이란 말이에요. 영어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전이중 방식. 이것도 늘 쓰고 있죠. 휴대폰, 전화기. 맞죠? 그죠? 막 친구가 동시에 둘이 얘기합니다. 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래 됩니다. 서로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죠? 동시에 가능해요. 그죠? 양쪽 방향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전이중 방식입니다. 됐나요? 전이중 방식. 자, 세 가지 방식을 알아두세요. 가끔 묻습니다. 영어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안 내고 요거 딱 내놔요. 이렇게. 다음 중 맞는 것을 내놓고 설명해놓고 맞는 것을 해놓고 1번 심플렉스, 2번 홀프 듀플렉스, 3번 풀 듀플렉스, 4번은 뭐 이상 가능하나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갔어요. 자, 요거 볼게요. 네트워크 운영 방식. 여러분 30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이 세 가지가 있네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선 세 가지 나왔습니다. 중앙 집중식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큰 컴퓨터 한 대 있고요. 그 안에 여기 정보도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일반적인 컴퓨터들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오는 거. 그죠? 받아오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보고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하죠. 요게 중앙 집중식이야. 중앙에 집중돼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요게 중앙 집중식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있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바로 여러분 지금 집에 인터넷이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클라이언트. 네이버나 다음이 뭐예요? 서버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가서 가져다가 보는 거예요. 서버는 보내주는 역할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받는 역할 클라이언트 합니다. 클라이언트. 그죠?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돼가지고 서로 독자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분산 처리가 가능하죠. 여러분 꼭 안 봐도 됩니다. 그죠? 저 서울에 가서 그거 가서 봐도 되고 미국 가서 다음에 들어와도 되고 네이버 들어와도 되죠. 그죠? 또 여러분 집 컴퓨터가 따로 또 어떤 처리가 가능하죠. 그죠?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은 은행 같은 거나 보시면 돼요. 은행에 돈 찾으러 가죠. 그죠? 돈 찾으러 갔을 때 여러분 CD기 쓰잖아요. CD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CD기는 돈만 보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앙에 서버에서 돈 얼마 빼가면 거기서 처리해주고 보내주고 그러면 돈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만 역할하지 그 자체 CD기가 뭐 게임이 된다거나 뭐 워드 문서 작성이 된다 그런 게 안 되죠. 그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또 하나의 컴퓨터예요. 자, 동배간 처리 방식이에요. 이거요.
요거 옛날에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당나귀 있죠, 당나귀. 당나귀 뭡니까? 당나귀로 가면 불법 소프트웨어 많이 다운받죠, 그죠? 음악도 그렇고, 그죠? 자, 이게 피어2피어 방식. 서버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나귀 프로그램을 깔아갖고 접속을 하고 어떤 음악을 딱 찾으면요, 찾아지는데 그 찾아지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공유를 해놓은 폴더에 있는 음악을 가져와서 내가 다운받으면 그 사람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사람 컴퓨터에 있는 음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당나귀 프로그램 깔아놓고 공유를 시켜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검색하면 내 음악이 검색이 돼서 내 컴퓨터에 있는 음악을 그 사람이 다운받아 가는 겁니다. 개인 컴퓨터들끼리 연결한 거. 피어2피어. P2P 그래요. P2P. 요걸 줄여서 P2P. 피어2피어 그래요. 이거는 서버 개념이 아니고 컴퓨터끼리 연결한 거. 그게 P2P 방식입니다. 동배간. 서로 같은 관계간. 그죠? 연결 방식. 됐나요? 자, 고속랜이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방법이죠. 자, 통신망의 종류는 워낙 많아요. 이거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자, 그걸 좀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요, 요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합니다. 회선, 메시지, 패킷. 그러니까 대부분이 패킷 방식을 많이 써요.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쓰면, 100메가까지 쓰고, 그 다음에 돈이 더 가금된다,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 패킷 단위로 한 겁니다. 패킷으로 나눠가지고, 이 패킷을 세가지고, 얼마 이상 되면은, 공짜로 쓰게 해주고, 요금제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요금제 이상 되면, 패킷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돈을 내는 겁니다. 그 패킷 단위로.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회선으로 주고받는 방식과, 메시지 형태로 주고받는 방식하고, 패킷이라는 어떤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쪼갠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로 주고받는, 인터넷적으로 패킷 단위예요. 이런 방식이 있다고 봐주시고, 자, 통신망의 종류를 쭉 보면은 종류가 워낙 많아요. 여기는 지금 교재에는 몇 개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자, 잘 나오는 것만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잘 나온 것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랜, 맨, 벤, 랜맨, 웬 이런 말 써요. 랜맨, 웬, 벤, 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벤. 요 네 가지가 요거 주로 시험에 많이 내요. 요거 네 가지를. 자, 랜이라는 거와 맨이라는 거, 웬과 벤, 이런 게 있는데요. 요것들은 외우시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이해만 하세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랜은 여러분 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 학원에 지금 인터넷 여기 선이들이 이 랜 방식으로 해서 랜선이라는 거. 회색선 보셨죠? 인터넷 선, 그죠? 회색선, 그게 바로 랜선인 거예요, 랜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 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랜. 랜은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만드는 통신망이에요. 가까운 거리 연결 통신망이에요. 수 킬로미터 또는 뭐예요? 한 건물 내.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내가 바로 이 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통신실이 어디 있냐면요, 관리 사무실 옆에 있거나 여러분 아파트 동네 지하실에 가면은 통신실이 딱 있어요. 거기에 기계 장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파트로 선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각 호로. 그래서 서로가 인터넷이 되게끔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랜 방식이에요. 근거리, 가까운 거리 랜입니다. 자, 맨은요, 맨은 M이 바로 메트로폴리탄, 도시란 말입니다. 도시. 도시권, 즉 부산과 대구와 그리고 서울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맨이라 그래요. 도시 간에 연결된 거. 좀 더 넓은 의미죠. 엄청 넓은 의미죠. 저쪽은. 근거리 램인 램보다는 더 큰 범위가 바로 맨입니다. 도시 간 연결된 거. 그게 맨입니다. 대도시와 같은 넓은 지역끼리 연결된 것도 우리가 바로 맨이라 그러고. 자, 웬은요, 웬은 도시를 넘어섭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래 있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저 미국 대륙간, 미대륙간에 이제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웬이라고 합니다. 웬. 나라와 나라 간 또는 대륙과 대륙 간에. 그죠? 그렇게 연결된 걸 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가장 좁은 의미가 랜이고 그 다음 넓은 의미가 도시끼리 연결된 거 맨. 그 다음이 나라와 나라, 대륙 간에 연결되는 게 바로 웬. 되셨나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랜맨 웬, 이런 세 개를 아시면 돼요. 랜맨 웬. 그죠?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벤이 있어요, 벤. 랜맨 웬, 벤. 그럼 벤은 우주와 우주간 연결하는 겁니까? 달나라하고 우리 지구하고 화성하고, 그죠? 더 넓은 의미일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요거는 얘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연결 방식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요거는 연결 방식이고, 요거는 그냥 어떤 용어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들이 지하로 깔려 있습니다. 이 강 케이블이라는 게 지하로 가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과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디 잘 따라보면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공원 옆길에 보면 이렇게 표시판이 붙어갖고
요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에 밑에 광 케이블 매설 지역 이런 거 보시는 데 있나요? 뭐, 조심하세요. 공사시 뭐 연락 바라면 전화번호 남겨둡니다. 요거 뭐냐면 요 밑에 한 5m 가량 땅속으로 광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발동만은 케이블이 지나가요. 이렇게. 그 속으로. 땅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도시 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서울과 부산, 뭐 다 대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됐어요. 서로 간에. 우리나라 도시가 다 연결됐습니다. 이거 케이블 매설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죠? 땅도 그 많은 거리를 파야 되고요. 이걸 다 일일이 묻어야 되고, 그죠? 자, 그 케이블 값만 해도 엄청날 거고, 공사비면 엄청날 거예요. 이걸 일반 이 하나로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걔들이 돈이 없어요. 이거 몇 조 들 수 있습니다. 몇 조까지도, 그죠? 뭐 1조 몇천억 원 일 듭니다. 그죠?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놨냐면 나라에서 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누굽니까? KT에서. KT가 바로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선을 깔았어요. 돈을 엄청 들여서. 선을 깔아놨지만 선을 다 쓰진 않아요. 실제 선을 깔아놓으면요. KT에서 직접 써봐야 한 3분의 1점만 많이 씁니다. 나머지가 남아 돌아요. 실컷 돈 들여서 해놓고는 남아 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해선을 빌려줍니다. 다른 업체에다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락하고 이제 빌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회사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로라든지 이 케이블 인터넷 해주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이 이 KT 회사에서 해선을 빌려요. 자기들이 깔면 돈 드니까 돈을 얼마 줄게 하고 빌려가지고 그 선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통신망입니다. 돈을 만들기 위한. 부가가치가 돈이잖아요. 돈. 그죠? 그래서 벤이에요. 해선 대여업 통신망입니다. KT에서 다 깔아놓은 걸 이제 빌려서 써가지고 그걸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돈을 벌죠. 그죠? 여러분한테 얼마씩 받고 또는 뭐 어떤 그 컨텐츠를 보게 하고 그 컨텐츠 비용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벤입니다. 연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랩맨, 웬하고는 비슷한 용어지만은 얘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얘는 연결과 관련된 거. 얘는 그냥 용어입니다. 그죠? 부가가치 통신망, 해선 대여업 통신망. 정보를 제공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벤입니다. 자, 그 다음에 ISDN이 있습니다. ISDN. ISDN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종합정보통신망.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다 모든 정보를 다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지만은 이게 언제 썼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인터넷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집에 인터넷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한 게 바로 요 ISDN입니다. 뭐냐면 옛날에 전화선을 전화만 썼어요. 그죠? 전화만 통화만 했습니다. 음성만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보니까 그 대역이 남아 돌아요. 음성만 보내고도 조금 선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 대역이라는 게. 그래서 야 여기다가 우리 다른 것도 보내면 안 되겠나 하고 보낸 게 바로 팩스도 보내는 겁니다. 팩스도 그게 전화선을 통해서 같이 보낼 수 있었죠. 그죠? 팩스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야 팩스뿐 아니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도 보내야 되겠더라. 그래갖고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인터넷이 가능해졌어요. 전화선 하나로. 그걸로 전화도 하면서 인터넷도 하면서 팩스도 되고 전화선 하나 가지고 다 됐습니다. 근데 속도가 엄청 느렸죠. 그죠? 전화선이 얇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안 나고요. 또 집에 옛날 집 같은 건 전화선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막 전화선이 거의 막 안 좋은 전화선이 많이 깔렸습니다. 그죠? 또 아니면 중간에 까가지고 막 연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기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3개. 이런 것들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화선 하나로 여러 가지를 같이 했다 해서 우리가 ISDN 그럽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래도 인터넷을 썼습니다. 이걸로. 자, 요걸 ISDN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BISDN입니다. BISDN. 있죠, 그죠? 자, 요거는 B가 바로 브로드밴드 그럽니다. 브로드밴드. 광대역. 대역을 더 크게 한 겁니다. 얘가 4차선이었다면은 얘는 8차선, 9차선 이렇게 늘린 겁니다. 차선을 늘리다 보시면 돼요. 그 2차선으로는 전화 주고받고 나머지 차선 가지고는 뭐 다른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나머지 또 몇 개 가지고는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대역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길이 더 넓어졌으니까. 그죠? 빨리 지나갈 수 있죠. 뭔가 그죠? 그래서 B라는 말이 브로드밴드, 즉 광대역이란 말이에요. 광대역. 대역을 넓혔더라. 길을 넓혔더라. 그 BISDN입니다. ISDN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얘도 음성이니 데이터 다 똑같이 ISDN하고 같습니다. 그죠? 다 주고받을 수 있는데, 자, 요게 가능해졌어요. 고해상도의 사진이나 증기화상의 사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이제 주고받았어요. ISDN에서는요,
아주 용량이 작은 사진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큰 사진 보려면 한참 걸렸어요. 막 10분 걸리고 1시간 걸렸어요. 사진 하나 보려면요. 그래서 웬만한 사진은 안 봤습니다. 그냥 걸리주로 봤어요. 근데 BISDN이 가능해지면서 좀 큰 사진도 주고받는데 가능해지다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동영상도 가능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BISDN부터 동영상까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BISDN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했습니다. 요게 있어갖고 됐어요. 요게 ATM이라는 게. ATM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광대기 가능했습니다. ATM이 바로 뭡니까? 오면 됐죠? 비동기식 전송 방식으로 이거는 요 비동기식 전송 방식, 이 방식을 함으로 하고 ISDN이 브로드밴드 ISDN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뭐 ATM이란 말이 나오면 정답은 BISDN입니다. 막 설명 엄청 어렵게 나와요. 이런 게 뭐 전기화성 고해서 이런 거 안 나오고 우리 보도 못한 막 그런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ATM 방식을 적용해서 이럽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낼 때 다음 중 설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해놓고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대로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어디 이상한 데서 뭐 이상한 말 끌어내요. 막 우리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막 써놔요. 막 외줄 써놓고요. 그 다음에 ATM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바로 ISDN인데 BISDN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ATM과 BISDN은 항상 연결되니까 뭐가 나오더라도 둘 다 같이 나옵니다. 또 BISDN 나오면서 뭐라 나오면서 전송 방식은 나오면은 ATM 찾아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세요. BISDN하고. 자, 또 밑에 하나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책에는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죠? 나중에 나와요. 요게. 저 뒤에 나옵니다. 같이 묶어야 되는데, 책에서는 여러분 좀 떠나놨어요. 나중에 용어라는 곳에 나와요. 저 뒤에 용어에 가면. 용어에 가면 나오는데, ADSL이라는 거 하고, VDSL, 유비쿼터스, IMT 2000 이게 나옵니다. 그죠? 자, 많이 좀 들어보신 것도 좀 나오죠. 그죠? 들어보신 거 안 나오나요? 여기서 몇 개 들어보신 내용이 나오죠. 유비쿼터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IMT 2000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요런 거 가지고 시험에 이제 설명해 놓고 다음 중 맞는 것은 찾아라 그래 놓습니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자,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요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ADSL. 옛날에 처음부터 인터넷 써보신 분은 집에 ADSL 인터넷을 쓰셨을 거예요. KT에. 옛날 초창기 때, 그러니까 한 98년? 99년? 2000년 그 상태, 그 전에 인터넷을 집에 써보신 분은 바로 이 ADSL을 썼습니다. 인터넷을.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이제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요걸 하나 줘요. 이런 거. KT에서 나와서 뭔가 기계를 하나 달아줍니다. 요런 조만한 거. 여기에 보면 ADSL 모뎀이라는 거. 요걸 달고 여기서 컴퓨터 연결되고 요걸 바깥에 전화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요걸로 인터넷 했어요. 요거는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이에요. 초창기 인터넷이 이 전화선을 이용해서 한국통신에서 요걸 서비스 해줬어요. 모뎀이라는 게 하나 필요했어요. 모뎀을 달아가지고 그 모뎀을 통해서 인터넷 신호를 뽑아내가지고 컴퓨터한테 보내줬어요. 전화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가 엄청 느렸겠죠. 그죠? 느렸지만 인터넷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속도의 한 10배 정도 느렸어요. 근데 썼습니다. 그때는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그림도 보고 막 음악도 듣고 했습니다. 그걸로. 속도가 좀 느려서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운받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ADSL 방식을 썼습니다. 자, 전화선을 통해 일반 전화와 데이터 통신을 같이 썼습니다. 전화선을 통해서니까 전화도 하면서 인터넷도 같이. 자, 근데 요거는 ADSL은 요런 말이 붙어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해서 여기서 비대칭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비대칭. 비대칭이란 말이 대칭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올리는 거죠. 우리 이제 사진을 어디에 카페에 올린다거나 이런 거 업로드라고 그러죠. 다운로드는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로 받아오는 거죠. 그죠? 그걸 다운로드 갑니다. 그죠? 두 개의 속도가 틀렸어요. 요때 ADSL은. 다운로드는 빨랐는데 업로드를 느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업로드가 많이 안 했으니까. 옛날에 초창기에는 업로드를 거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자료는 다운만 받았지 내가 카페라는 거 활성화 안 돼 있었어. 그때는요. 올릴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거의 안 했습니다. 뭘 업로드를 해봐야 메일 보낼 때 잠깐 이렇게 첨부하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쓰는 걸 이만큼 놔둘 필요가 없다. 요만큼밖에 안 쓰니까 그러지 말고 다운로드가 이만큼인데 이걸 많이 하니까 이걸 이만큼 다운로드 줘버리고 요건 어떻게 해요? 업로드로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안 쓰는 거니까. 얘는 느려도 되고 얘는 빨라야 되니까 다운로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다운로드를 빠르게 해주고 업로드를 느리게 해줬습니다. 많이 쓰는 걸 위주로 빠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성, 다운로드 빠르고 업로드 느리게 됐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대칭이나 말을 씁니다. ADSL. 다운로드가 더 빠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가 VDSL로 넘어갔어요. 요걸로. 자, 요걸로 넘어가면서 속도가 확 틀려졌어요. 같은 전화선을 쓰는데 모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방식이 좀 틀리짐으로 해서 속도가 ADSL보다 한 1.5배 이상 더 빨라졌어요. 획기적이죠. 사람들이 와 빠르다 이랬습니다. 공짜로 바꿔줬어요. 이제 서비스 그 ADSL 사람들은 VDSL로 바꿔줬어요. 지금도 촌에 가면요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요. 촌에서는 그 한두 집 보고 어떻게 해요? 선을 깔아줄 수가 없죠. 광케이블이 그 몇을 까는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KT에서 어차피 가정집에는 전화선이 가 있으니까 요걸 설치해가지고 촌에서는 아직까지 요걸로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속도가 엄청 느려요. 가끔 애들이 촌에 이제 설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참 안 좋아해요. 막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인터넷은 되긴 되는데 엄청 느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갈락해요. 그죠? 아니면 아예 촌에 인터넷이 없죠. 그죠? 애들이 막 설에 가자하면 가기 싫어해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이래가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도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촌에는 한 10집 이상 되면 인터넷 쓰는 집이 한 10집 이상 되면요 그 강케이블 깔아준대요. 근데 촌에 어른들이 인터넷 씁니까? 그죠? 젊은 사람도 없는데. 그래갖고 저희 집 촌에도 보면 좀 벗어난 마을 단위에는 집은 많은데 거기에 가구 수는 많은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젊은 사람 한두 집 있는데 그 사람도 인터넷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안 넣어준대요. 그래갖고 할 집을 한 5집만 알아오래요. 그러면 깔아주겠대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노인들 뭐 한 달에 3만원씩 내고 그죠? 인터넷 넣으면 뭐 합니까? 씁니까? 안 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인터넷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선으로 이렇게 KT에 신청해갖고 그냥 전화선으로 늦게 쓰고 있습니다. 느리게 그냥. 돈을 한 3만원씩 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와 이 촌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 차이가 생기니까 당연히 도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촌에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도시에 살다 간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런 점에서. 자, VDS는 바로 이걸 개선한 겁니다. ADSL을 개선. 자, 개선함으로 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이건 비대칭이었죠. 이거는 비대칭 아니에요.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속도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카페라는 것도 사용하고 사진도 막 올리고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써 업로드도 속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준 겁니다. VDSL. 어차피 속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죠? 자, VDSL, ADSL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전화설이긴 하지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IMT2000이라고 있죠. IMT2000.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거예요. IMT2000.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의 이동 통신을 이용할 수 있던 로밍 서비스입니다. 로밍 서비스. 여러분 집에 있는 쓰는 휴대폰 지금 쓰고 있다가 내가 일본 놀러 갈 거예요. 한 일주일. 그럼 어떻게 로밍 신청하면 일본에서 전화가 오고 전화가 되고 메시지도 오고 합니다. 그죠? 그 대신 뭐예요? 일본에서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면요 돈이 더 올라가요. 통화료가 더 셉니다. 일본에서는 메시지 오는 걸 메시지 확인만 하면요 몇십원 날라가요. 돈 100원 정도 날라가요. 메시지 확인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짜인데 확인은. 그죠? 그래서 돈이 좀 더 가긴 하지만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메시지도 확인하고 내가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대신 가격이 좀 셉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IMT2000이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 이제 이게 가능해진 한 세대죠. 그죠? 우리가. 그죠? 자, 그걸 말하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IMT2000. 자, 유비쿼터스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유비쿼터스는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로 지금 넘어갔고 지금 정립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아무 곳에서나 인터넷이 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아무 데서 3G로 인터넷 다 되죠. 그죠?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은. 아니면 와이파이 돼갖고 다 되죠. 그죠? 바로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예요. 아직 대구는 좀 그래요. 서울은 가면요 노트북 하나 들고 가면 웬만한 와이파이 다 잡혀요. 아무 데서나. 근데 대구는 어떤 특정 지역 시내 쪽이나 어떤 관공서 건물 쪽 가면 잡히고 안 그러면 안 잡혀요.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씁니다. 노트북 들고 다니갖고는 유비쿼터스 잡기 참 어렵습니다. 이 신호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비쿼터스. 자, 이게 됨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TV도 스마트 TV하고 인터넷이 연결돼가지고 그죠? 컴퓨터 안 켜도 인터넷 이스플로 째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TV로, 스마트 TV로. 다음에 검색도 가능해요. 그죠? 그 스마트 TV 있으신 분은
무선 키보드 이거 사가지고 연결되는 거 TV라면 무선 키보드 사가서 연결해서 키보드로 글자 치면 거기에 검색도 되고 다 돼요. 메시지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유비쿼터스가 완벽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집에 보일러를 켠다거나 아니면 TV를 끈다거나 커튼을 친다거나 창문을 연다거나 이게 바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가능해져요. 그런 습이 좀 생기고 있죠. 아파트가 그죠. 막 유비쿼터스 하면서 막 아파트를 생겨놓고 실제 집에 겨울에 들어가려면 추워요. 보일러를 안 켜놓고 왔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보일러 탁 켜기 버튼 ON 하면요. 보일러가 켜지고 커튼도 지금 닫아놨는데 햇빛이 좋아요. 커튼 걷으라고 탐으면 못다 뺑 돌아면서 이게 커튼이 쫙 치집니다. 창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닫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유비쿼터스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아파트가 막 굉장히 비싼 아파트지만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산에 가도 인터넷 됩니다. 요즘에. 그죠? 인트라넷과 이스트라넷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체와.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기업체는 자기들만의 인터넷 회선이 다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회원들,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인터넷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만의, 서울 본사의 삼성과 대구와 부산에 이렇게 삼성들끼리 저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따로. 여기는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회원들만, 직원들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본사에서 연결할 때 이쪽 연결하면 서로 간에 보안이 강화되죠. 딴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이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들 직원들끼리 서로 채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인터넷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게 바로 요 인트라넷입니다. 인트라넷. 자기들끼리 기업 내 정보 시스템으로 자기들끼리 인터넷망이 연결 구축돼가지고 뭐 카페를 만들고 이런 거 자기들끼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결제라든지 전자우편 이런 걸 할 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자, 이게 바로 삼성 내의 기업 내 인터넷이라며, 이게 인트라넷이라며, 그죠? 인트라넷이라는 게 연결돼서 삼성끼리, 그죠? 자, 그러면 삼성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을 도와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또, 얘가 자동차다. 삼성 자동차 인터넷이다 그러면 자동차가 삼성이 다 만들지 않아요, 그죠? 타이어는 다른 회사가 만들고, 그죠? 운전대는 또 다른 회사가 만들고, 또 안에 있는 부품들, 엔진은 또 다른 회사가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얘들이 부품을 줘가지고 삼성은 조립만 하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인트라넷과 얘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트라넷이 또 있어요. 그 회사 나름대로. 또 자기들 서울 본사와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인트라넷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인트라넷과 인트라넷이 서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 전체를 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확장된 이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이스트라넷. 요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이 삼성의 인터넷과 다른 회사의 인터넷이 서로 연결된 형태가 이스트라넷입니다. 요리 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삼성에서 부품이 모자라면 전화해서 좀 갖다 놓고가 아니고 얘가 체킹이 돼요. 부품이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지금 50개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100개 갖다 줘라. 갖다 주죠. 그러니까 전산으로 다 처리되니까 이걸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품 몇 개 있는데 몇 개 더 갖다 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체킹이 되고 이들이 알아서 다 갖다 줍니다. 그냥. 그죠? 컴퓨터로 다 확인이 되고 부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불량률이 얼마나 나는지 다 확인하고 불량 난 것만큼 또 갖다 준다거나 이렇게 서로 막 그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익스트라넷입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서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이것도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기업 내 정보통신망이 인트라넷이고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서로 연결하는 게 바로 익스트라넷, 확장된 인트라넷이라는 용어들 또 봐주시고요.